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뭐 날짜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제 그 수업하고 매칭하기가 용이하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주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좀 갖춰야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기가 어떤 거냐면요.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그 클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예를 보시면 클락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이제 게임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벤트라는 거는 뭔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눌렀다. 뭐 컴퓨터 같으면 키보드를 눌렀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 같으면 터치를 눌렀다. 그죠? 그런 이벤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화면에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화면에 있어요. 그러면 뭐 공이든 뭐든 이 물체가 옆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언제 이동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언제 이런 공이 이쪽으로 하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까? 어느, 언제? 마우스를 눌렀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아니면 터치했을 때?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럴 때 많이 쓰는 이벤트가 뭐냐면요. 이벤트 중에 이제 시간 개념이죠. 시간. 그죠? 시간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락하면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뭐 센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센스잖아요. 여기 보시면 센스 팔레트에 보면 뭐 그냥 여기 보면 가속도 센스, 바코드 해가 각종 센스라고 보는데요. 이 클락 하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타이머 같은 느낌. 타이머입니다. 그러면 타이머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타이머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요. 뭐 어떤 알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1초에 한 번씩 뭐를 해라. 5초마다 무엇을 해라. 그죠? 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0.1초마다 10픽셀씩 이동해라. 10픽셀씩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죠? 뭔가 동적인 걸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클락을 써야 돼요. 클락을. 뭐 10초마다 뭐를 해라. 뭐 이렇게 시간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클락하면 뭐 그냥 무슨 센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클락을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뭐 게임 만들 때라든지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도 이 클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에비멘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임 만들기 기초에서,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가 되는데, 이 클락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면서, 아, 클락을 이렇게 쓰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구나를 새삼 한번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화면 무작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보면 요게 이제 그 도화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버스라고 합니다. 여기 도화지에다가 버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정지,
초기화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는 가로로 배치해야 되니까 호리존탈 얼라이지먼트가 되고요. 그 안에 버튼 1, 2, 3 시작, 정지,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화지 영역인데 뭐 가로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화면에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필페어런트 하면 좋고요. 요렇게 세로는 좀 뭔가 화면을 요게 한 10% 정도 차지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여분도 있고 하니까 요 도화지는 뭐 한 85, 뭐 90% 정도. 예,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될 수 있으면 화면을 좀 넓게 활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캔버스를 이렇게 배치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거죠. 이 클락입니다. 클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앱이 화면에 무작위 별을 찍는 앱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별을 그립니다. 여기다가. 랜덤하게 그려야 되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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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크기도 랜덤. 그 다음에 색상도 랜덤. 다양한 별이 막 화면을 막 채워지겠죠. 그러면 정지를 누르면 이 별이 그려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멈춰져요. 이제 그리기를 그만하는 거죠. 시작 누르면 또 다시 별이 그려지고요. 정지 누르면 별 그려지는 게 멈춰지고요. 나중에 이제 별로 가득 채워지다 보면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초기화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캔버스를 모두 지워주는 그러한 앱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클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이 시작을 누르면 시작과 정지 버튼의 역할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이 클락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클락이 동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0.3초마다 별을 그려요. 한번 한 개씩. 그러면 정지를 누르면 뭡니까? 클락을 멈추면 더 이상 별을 안 그리겠죠. 그래서 이 시작과 정지는 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클락을 이제 움직이게 할지 멈추게 할지의 기능이 시작과 정지 버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측에 클락 옆에 속성 타이머 인터벌이 중요해요. 타이머 인터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클락의 어떤 그 이벤트 함수가 얼만큼 100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원래 1000이 1초입니다.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1000이 1초인데 100을 집어넣으니까 0.1초마다 이 클락 블럭 있죠? 타이머 블럭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0.1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우리 게임 만들 때 어떤 뭐 프로세싱이나 뭐 다른 유니티나 뭐 어떤 툴을 쓰더라도 게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파이썬으로도 게임 만들고 뭐 각종 언어로도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를 움직이게 할 때 어떤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클락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거예요.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초에 몇 프레임이다. 게임할 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그 많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와, 우리 컴퓨터 프레임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초 동안에 화면을 몇 번 깜빡거리게 하느냐의 의미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알고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1초 동안에 그 루프를 몇 번 도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클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거를 만들어 볼게요, 같이. 자, 먼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호리젠털 어라인지먼트 해서 여기에 버튼을 3개 배치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버튼인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시작. 그 다음에 요거는 정지. 요거는 뭐 화면을 다 지워야 되니까 초기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좀 이렇게 균등하게 좀 배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크기를 한 33% 정도. 그래서 크기를 위스를 요 퍼센트로 비율을 주면 되겠죠. 33. 이것도 마찬가지로 33. 마찬가지로 33.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3개의 버튼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제 요 밑에 그 별이 그려져야 될 도화지를 그려야 되는데 도화지는 어디 있느냐면요.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팔레트에 가시면 요 도화지 캔버스를 하죠. 이 캔버스 처음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작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크기 그래픽을 여기에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원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뭐 다양하게 그래픽한 걸 여기에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도화지가 너무 작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을 도화지를 키우려고 하면 가로로 필페어런트가 꽉 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를 한 요 정도 밑에까지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헤이트를 뭐 85% 해볼까요? 90 해도 되겠는데요? 뭐 90. 좀 넓게 쓰죠? 예. 이렇게 가득 채웠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 배치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센스 팔레트에 가면 클락. 요거 여기다 끌어다 놓으세요. 요거는 논비지블이죠. 보이는 요소가 아니니까 요 아래쪽에 떨어지죠. 클락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클락은 어떻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얼마마다? 옆에 보시면 타이머 인터벌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디폴트 값이 1000입니다. 1초에 한 번씩 블럭을 수행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너무 느려요. 1초에 한 번씩 별 그리면 좀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좀 동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0.1초마다 한 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를 1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1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우리가 화면 디자인을 구성했다면 이쪽에 그죠? 코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코드를 자 우리가 코드 만들 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요. 버튼 3개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버튼 3개. 첫 번째 버튼 누르면 뭐였어요? 시작, 정지. 요거는 지우는 거, 화면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면 타이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타이머를 활성화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타이머, 즉 클락 블럭에 가면요. 실제 이 블럭이 돌아가거든요. 이 이벤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클락을 클릭하면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블럭 안에 이 블럭 안에 코드를 넣어주면 0.1초마다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100ms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거는 이렇게 이벤트 먼저 끄집어내는데 요 4개의 이벤트만 잘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
타이머가 돌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타이머가 돌게끔 하려고 하면 여기 클락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속성 중에 타이머 이네이블이라고 돼 있죠. 예. 타이머 이네이블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타이머를 이제 동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기다 true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타이머를 정지하게 하고 싶으면요. 요거를 펄스 하면 되겠죠. 요 두 개. 요거는 이제 타이머를 동작하게, 얘는 타이머를 정지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디폴트 옵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타이머가 정지한 상태여야 되죠. 그러면 뭐 스크린 이니틀라이즈에서 이제 정지한 걸로 해도 되는데 우리 그 디자인 쪽에서도 클락을 찍어주면요. 이 부분 있죠. 타이머 이네이블 돼 있는데요. 이거를 해제하면 돼요. 해제. 해제하면 타이머가 안 돌아요. 처음부터. 요 체크하면 이제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자마자 화면이 열리자마자 돌겠지만 요걸 해제하면 타이머는 멈춰져 있고요. 1번을 눌렀을 때 요 블럭이 이제 0.1초마다 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해제하는 거. 타이머 이네이블. 아니면 코드로 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코드가 뭐냐면요. 지울 때 별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우면 안 되죠. 당연히 뭐예요? 타이머를 멈추고 난 다음에 지워야 되니까 여기에도 멈추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펄스를 넣어주고요. 우리가 그 도화지를 깨끗하게 지우는 거는 캔버스가 도화지잖아요. 그래서 캔버스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는 여기 보면 캔버스 클리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우리 그 이벤트 블럭 다음에 이제 펑션 함수들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캔버스 클리어 이렇게 해서 위의 세 개의 버튼에 대한 그 이벤트를 제가 다 이렇게 채워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요소를 랜덤하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요소를. 글자 크기를 좀 랜덤하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글자 크기를 랜덤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캔버스에 가면 이 속성 중에 뭐가 있느냐면 캔버스 폰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요. 뭐 매번 좀 크기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랜덤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이 매스에 보면 랜덤이 있습니다. 랜덤이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작게 10픽셀짜리의 별에서 폰트 사이즈가 큰 거는 100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별이 폰트냐면요. 별이 폰트인 이유가요. 우리 그 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별 그릴 때 우리 그 미음 한글을 쓰고 한자 키 누르잖아요. 키보드에. 그러면 여기 별이 있잖아요. 8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별 그리잖아요. 그죠? 요런 특수 문자 그릴 때.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글자죠. 폰트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그 글꼴의 크기를 크게 하면 큰 별이 그려지고요. 작게 하면 작은 별이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랜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거죠. 색상.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캔버스의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색상은 여기 있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는 이 배경이죠. 배경이고 뭐를 바꿔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배경을 바꾸면 안 되고
폰트 사이즈. 자, 어떤 게 있을까? 페인트 컬러 이거네요. 그죠? 우리 그 그림판 색칠할 때 우리 페인트 하잖아요. 페인트 색상, 별의 색상은 어떤 걸로 고를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색상은 이 컬러에서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이러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랜덤한 걸 원하죠. 랜덤한 거. 랜덤한 색상을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컬러에 가면요. 이게 필요해요. 메이크 컬러. 우리 세 가지 색상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우리 그 RGB 색상이라 하죠. 레드, 그린, 블루 해가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인데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되겠죠. 이 값은 빨간색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값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써 있는 랜덤 블럭을 카피해서 색상이 어떻게 0부터 255까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빨간색,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하면 우리 다양한 색상이 뭐 나오겠죠.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요거는 버릴게요. 자,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별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별을 그리기 위해서는 캔버스에 가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거는 지우는 거라면 그 대로우 해가 우리 그 다각형 그릴 때 그 다각형 그리는 거, 아 요거는 곡 그네요. 그죠? 곡률이라 하죠. 모서리 부분을 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이게 원을 그리는 거네요. 서클. 요거는 선 그리는 거, 라인, 뭐 점 찍는 거, 뭐 도형. 이거는 리스트가 들어가면 어떤 좌표가 들어가겠죠. 리스트에 그 각종 좌표가 들어가면 그 좌표를 끄집어내서 그 좌표로 이제 뭐 다각형 같은 거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그 텍스트, 글자를 이제 그래픽하게 해야 되니까 대로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갖다 놓고 요걸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려야 될 내용은 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별을 그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음해서 한자 키를 눌러주고 뭐 예, 채워진 거 7번인가 8번인가 해가 요 번호 있죠. 해가 별을 그려주시면 돼요. 한자 키 누르고 미음 누르고 한자 키입니다. 그리고 X, Y 해가 이 좌표도 우리가 좌표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은 그 원래 이제 그래픽에서는 픽셀을 쓰죠. 픽셀 단위 화소라 하는데요. 그 픽셀이 가로가 보통 이제 400에 800이 그래도 예전에 이제 많이 썼어요. 표준으로. 그래서 이제 0부터 400, X 좌표는 400. 세로는 이제 800이니까 우리가 이제 화면 전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이제 그 버튼 컴포넌트도 쓰고 우리 그 버튼 3개 만들었어요. 그죠? 시작, 정지, 초기화 해서 버튼 3개를 만든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제 화면 전체를 쓰면 0에서 800 하면 좋겠네. 0에서 한 700 정도 할게요. 요 사이에 랜덤한 좌표에 별을 그려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봐야 되겠죠. QR을 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QR이 읽혀지게 되면 이게 사라져요. 제대로 읽혀지면. 그리고 요 패러그래프도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폰을 보면
제대로 읽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를게요. 보세요. 별이 막 무수히 많은 별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 그리고 싶어요. 정지. 또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랜덤한 별들이 막 그려지는 거죠. 손에. 그리고 이제 또 정지. 자, 이번에는 그냥 지우고 다시 그리고 싶어요. 저기요. 다시 시작. 한번 눌러보세요. 정지, 시작, 예, 정지, 초기화. 자, 우리가 만든 앱이 이렇게 제대로 이제 동작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좀 간단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떤 걸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냐면 요 타이머 블럭이죠. 요 블럭은 0.1초마다 하나씩 그려진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숫자를 바꿔보세요. 1000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누르면 별이 천천히 답답해요. 그러면 더 빠르게 하면 너무 빠르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게임을 만들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마이 프로젝트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EX0715 언더바 이번엔 두 번째 앱이니까 뭐 2 이런 식으로요. 적어 놓고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일단은 제가 자원을 먼저 드릴게요. 리소스죠. 리소스는 그 요로 드릴게요. 저기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그 손올 카페에도 있는데 우리 그 폭탄 그림 있죠? 폭탄 그림 여기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요거 2개 올렸습니다. 제가 그 줌 채팅창에다가 뭐 없으면 아무 그림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에 했듯이 그 폭탄 그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살표가 있어요. 어떤 게임을 만들고자 하느냐 하면요. 게임 개요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그 가장 흔한 게임이에요. 뭐 슈팅 게임 같은 건데요. 가장 흔한 게임인데 이게 뭐 폰 화면이에요. 여기 폰 화면이 있으면 우리가 뭐 요런 뭐 폭탄이잖아요. 폭탄이 이렇게 떨어져요, 밑으로. 그죠?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인공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림판으로 그리셔도 돼요. 저 이걸로 그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떨어지는 거를, 이제 방향이죠. 어, 폭탄을, 이게 게임을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떨어지는 걸 받는 게임이 있어요. 뭐 사과받기라든지 폭탄을 잡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딪히면 안 되는 피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는 뭐 게임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임 많이 봤잖아요. 막 근데 이 폭탄들이 어떻게 떨어져야 됩니까? 무작위로 떨어지죠. 뭐 좌표가 어떻게 뭐 항상 여기서 떨어지면 항상 옆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폭탄이. 그러면 이 밑으로 쭉 떨어졌을 때 얘가 탁 잡으면 점수가 올라간다.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뭐야 맞으면 죽는다. 그죠? 그건 우리 게임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잡는 게임을 해도 되고 피하는 게임을 해도 되고 피하는 게임은 안 부딪혀야 점수가 높은 거고요. 잡는 게임은 부딪혀야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충돌 게임인데 뭐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소들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걸 이제 좀 확장해서 뭐 점수도 넣고 또 그다음 배경 화면도 바꾸고 여기에 뭐 똑같은 것만 나오면 그러니까 뭐 대장도 만들어 놓고 그죠? 뭐 주인공도 뭐 이렇게 뭐 도킹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기능을 막 줘가 뭐 게임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 돼요. 제가 그 지금 오늘 요거 중급 그 에비멘트 레벨 1인데요. 레벨 2를 언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레벨 2를 언제 할지 지금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 겹쳐가 일정만 안 겹치면 시간 될 때는 이렇게 줌을 통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제 줌 수업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일정을 한번 보고 그 카페를 통해가 그 다음 레벨을 올릴게요. 그 다음 레벨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중급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볼 때 한 4일이나 5일 정도 중급 레벨 2를 개설할 건데 요런 기본이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앱들을 만들 거예요. 뭐 우리 그 퀴즈 만들기 같은 것들이 있죠. 퀴즈 만들기는 위에 문제가 나오고 밑에 사지 선다인데 이제 위에 타이머 있죠. 그 프로그레스 바가 이제 타이머가 쭉쭉쭉쭉 깎이면 자동으로 틀리는 거고요. 이 시간이 이렇게 깎이기 전에 이제 맞춰야 돼요. 퀴즈를 많이 맞추면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있죠. 막대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싱 경주하는 게임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사실 요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바로 넣으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 지금 하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어떤 게임 만드는 원리를 좀 이해하신다면 어, 좀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 요거를 그 오늘 그 마지막 수업에 이제 게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장 그나마 좀 단순한 걸 좀 소개해서 요거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레벨 2를 커리큘럼이나 자료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7월 20일 좀 넘으면 뭐 일정이 좀 겹쳐요. 겹치는 게 있어가 그 외부 이제 출강들이 쭉 있어가 요거를 좀 피해가면서 좀 일정을 지금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 목표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하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는 더 파이썬, 예, 파이썬을 초급, 중급 좀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급 다음에 있는 뭐 빅데이터 쪽에 뭐 그때 데이터 마이닝하는 뭐 판다스 뭐 그다음에 넘파이, 매플롯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DB 다루는 거 있죠? 뭐 에비멘트로도 클라우드 DB 다루는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파이썬과 이제 클라우드 DB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거 텐스플로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 계획은 다 잡고 있는데 이제 일정을 이렇게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강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앱이냐면요. 화면 디자인을 제가 여기 가져올게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보입니까?
요게 이제 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캔버스가 돼요. 캔버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게임 영역이라고 보면 되죠. 캔버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폭탄이 이렇게 이미지 스프라이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폭탄이 있어요. 폭탄이 있고 그럼 이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생겨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랜덤하게 여기서 생길 수 여기 어디서 생길지 몰라요. 요 라인 중에. 그러면 뚝뚝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 쉬우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너무 어려워도 안 돼요. 적절하게 딱 보고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이걸 잡을 수 있는 속도. 뭐 그냥 너무 쉽게 잡으면 안 되고 좀 뭔가 반반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속도를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폭탄이 있고요. 이거는 폭탄 잡는 것 이걸로 했는데요. 뭐 제가 뭐 그래픽 쪽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게 마음 같아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제 도움을 좀 받을 때는 이것 좀 그려줘, 이것 좀 그려줘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전문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그냥 대체했어요. 원래는 손 모양으로 내가 잡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 돼요. 그러니까 요 스프라이트와 요 스프라이트가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뭘로? 요 밑에 어 제가 저 버튼을 만들었어요. 레프트 하면 요게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요거는 사용자가 이제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우리 그 조이스틱 끝이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요 레이블이 있죠. 요 레이블은 점수죠. 점수 있으면 뭐 한 개 잡으면 1, 두 개 잡으면 2 이렇게 점수 뭐 아니면 개당 10점씩 해가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점수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클락이 있죠. 당연히 게임 만들 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시간 개념이죠. 타이머. 타이머를 위해서 이제 이 클락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딪히면 우리 폰 게임은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요.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를 뭘로 알려주면 좋으냐면요. 바이브레이트. 그러니까 윙윙 거려. 부딪힐 때마다 진동이 오는 거예요. 뭐 물론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소리 파일 구해가지고 mp3 파일 같은 것들 WAV 파일들을 넣어가 뭐 부딪히면 빵빵 거리는 소리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 구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뭐부터 그려야 되느냐면요. 화면 영역이니까 이게 이제 게임 영역이라 하죠. 이게 캔버스예요. 캔버스 영역은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싶어요. 적어도 절반은 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위스를 필페어런트 해가 늘려주고요. 밑에를 꽉 채우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 조정기라든지 점수판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화면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 한 반 정도 높이를 50% 정도 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수를 찍어주고 싶은데 점수는 일반 뭐 레이블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조정기가 필요한데 가로로 배치 컴포넌트를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두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해가 호리존탈 레인지먼트 해서 여기 버튼 두 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요. 좀 조절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버튼을 이제 반반씩 크기를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첫 번째 버튼의 위스를 한 5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의 크기 위스를 50%. 그리고 원래는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 요거 이미지로 바꿔도 돼요. 조이스틱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가 해도 됩니다. 근데 뭐 그냥 지금은 이제 방법만 알면 되니까 간단하게. 근데 여기다가 그냥 저는 그냥 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뭐 그냥 레프트, 레프트, 레프트라고 적고 요거는 뭐 하면 됩니까? 라이트 할게요.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 조정기예요. 아주 간단한 조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센서 가면 클락이 중요하다 했죠. 클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트나 효과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가면 사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그 줌 채팅창에 올렸던 그 그림 두 가지가 있죠.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합시다. 업로드, 리소스를 업로드 합니다. 먼저 그 우리가 다운받았는 거,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거요. 화살표 이미지 하나 하고요. 우리가 또 폭탄이죠. 폭탄 B1 이렇게 두 가지를 올릴 거예요. 여기 그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림이 없으면 직접 그림판으로 그려가 확장자를 뭐 PNG라든지 JPG로 이렇게 정해가 그림판 그려가 간단하게 직접 만들면서 해도 돼요. 그죠? 뭐 포토샵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일러스트로 예, 뭐 그림 좋은 거 따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뭐 있는 그림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뭐냐 하면 폭탄 그림을 배치를 하고 싶은데요. 폭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게임 만들 때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 가면요. 그 우리 스크래치 많이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보통 뭡니까? 스프라이트라 하죠. 고양이 스프라이트, 뭐 박쥐 스프라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여기 갖다 놓습니다. 여기. 그래서 폭탄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 이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한 20픽셀 그리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20픽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고 싶으면 좀 더 크게 할까요? 뭐 이거는 한번 해보면서 조절하면 돼요. 25픽셀 25픽셀 할게요. 저는 25, 25 해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요게 폭탄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다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 스프라이트인데 그림 모양을 여기에다 등록하면 되죠. 픽처에 보면 뭐 하면 돼요? 얘는 폭탄이니까 B1 이렇게 폭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랜덤하게 여기 생겼다 떨어지고 여기 있다가 떨어지고 여기 있다 떨어지고 요 그림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스프라이트 하나 더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게 주인공이죠. 우리의 주인공을 어디에 배치할까? 뭐 화면 정중앙에 요것도 크기를 한 15 정도 할까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15픽셀. 그 다음에 위스도 15픽셀.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 이미지를 또 입혀봅시다. 픽처에서 업. 네. 너무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15 하니까 25 할까요? 이것도? 25. 이것도 25 정도. 이렇게 이제 크기를 한번 너무 작은가요? 이것도 되게 작은 느낌이 들어요. 어,
어차피 높이가 조금 길쭉하면 되니까요. 한 40 정도? 예, 요 정도 할게요, 저는. 요 정도.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적당하게 위치를 한번, 위치나 크기를 좀 이렇게 놓고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크기는 게임 하시면서 이제 조금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조절하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화면 배치를 다 했어요. 그렇죠? 이제 코드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에 집중할 건데요. 음, 뭐부터 만들 거냐면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일단은 주인공 움직이고 싶어요. 주인공을 움직이고 싶어요. 이 버튼 눌렀을 때.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주인공 움직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주인공을 움직이는 방법. 자, 코딩 하겠습니다. 주인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변수를 하나 두려고 해요. 그냥 저는 오리엔테이션 방향이라는 뜻으로 그냥 O 할게요. O라는 변수에다가 일단 값을 0이라고 초기화를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눌렀다 떼면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눌렀다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눌렀다 떼는 느낌보다는 버튼 이미 뭐예요? 이벤트에 보면요. 누르고 있으면 쭉 갔으면 좋겠어요.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터치 다운. 터치 다운이 좋아요. 이럴 때는 게임 만들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버튼 2도 터치 다운이 있어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 O라는 부분에 글로벌 O라는 부분에 왼쪽을 누르면 1이라고 하고요. 1.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누르면 2라고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2라고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방향을 움직일 때 어디서 움직이면 좋으냐면 여기에서 클락 있죠. 클락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클락에서 요 속도를 이렇게 하면 너무 1초에 한 번씩 이 블럭을 이렇게 돌리면 너무 게임이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한 100 정도 해놓고 좀 조절합시다. 처음에는 뭐 0.1초마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맞춰야 될 게 우리 if문을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클락 타이머 안에다가 코딩을 할게요. 타이머에다가 왼쪽을 누른다, 오른쪽을 누른다. 우리 if문 만들어 볼게요. if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왼쪽을 누른다, 오른쪽을 누른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 있죠. O가 뭡니까? 1이면 왼쪽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스에 이 값이 얼마이면 1이면 왼쪽을 누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가 쓰면 돼요. 2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주인공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얼만큼?
10픽셀만큼 이동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10픽셀 이동하면 돼요. 좀 많이 이동하려면 뭐 그 20픽셀 이렇게 자꾸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은 스프라이트 2였죠. 2를 스프라이트 2입니다. 2를 어떻게 해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스프라이트 2의 x 값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가하면 되죠. 기존의 x 값을 증가하면 돼요. x 값을 이렇게 놓고 어떻게 증가하는 건 뭡니까? 아, 이거 아니고 플러스 하면 되죠. 플러스 기존의 x값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프라이트 2의 x값을 우리 뭐 여기서 한 10 정도? 한 번에 일시가면 너무 느릴 거예요. 10픽셀씩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해야 되겠는데요? 요 하나 더 복사해가 요거는 플러스지만 요거는 뭐예요? 블럭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플러스 해도 돼요. 플러스 해도 되고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마이너스 10만큼 누적하는 거고요. 이거는 플러스 10만큼 누적.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자,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와 있는데요. 왼쪽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누르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 누르고 있으면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 누르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컨트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방향키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조절하면 돼요. 이게 너무 그리고 이 높이도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요걸 좀 넓혀도 되고요. 요거는 하시면서 한번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버튼으로 주인공이 움직이는 걸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폭탄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폭탄이 떨어지는 거를 한번 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음,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Y 값이죠. 이게 스프라이트 1이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스프라이트 1이 Y 값으로 이렇게 X 값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Y 값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그죠? Y 값은 내려와야 돼요. 뭐 그래서 Y 값을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자, Y 값을 증가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이죠. 1의 Y 값입니다. 이게 1이 폭탄이니까 이거의 Y 값을 증가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Y 값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증가시켜야 되니까 플러스고요. 어디에? 기존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Y 값을 여기에다가 얼마를 증가시키느냐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면요. 너무 쉬우면 안 돼요. 랜덤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어떨 때는 좀 빠르게 내려오고요. 어떨 때는 느리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그 게임이 좀 뭔가 역동적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점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랜덤 값 쓸게요. 랜덤 값. 랜덤 값 쓰는데 속도를 한 7에서 27 정도 할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폭탄이 좀 천천히 내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빨리 내려오기도 하고 그죠? 천천히 내려오기도 하고 빨리 내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예요. 이게 그죠? 많이 숫자를 넓혀주면 빨리 내려올 거예요. 작게 해주면 천천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속도를 요 속도로 보시면 돼요. 요거를 폭을 더 크게 하면 이제 그죠? 변동폭이 훨씬 크다라는 거. 변동폭이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어, 요거를 실행하시면요. 폭탄은 여기 와 있어요. 왜? 왜 여기 있을까요? 이미 떨어졌어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럼 한번 떨어지고 나면 끝인가요?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떨어져야 돼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우리가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충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음, 그 우리가 어떤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스프라이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스프라이트가 여기 닿였는지, 이쪽 벽에, 이쪽 벽에 닿였는지, 이쪽 벽에 닿였는지, 이쪽 벽에 닿였는지. 그러면 여기 떨어지다가 여기 떨어졌다가 아래쪽 벽에 닿으면 끝까지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벽에 닿였는지 왼쪽 벽에 닿였는지 아래쪽 벽에. 우리는 이 게임에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아래쪽에 닿였다. 아래쪽.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폭탄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어디? 아래쪽에 닿였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면요. 폭탄은 스프라이트 1입니까? 2입니까? 폭탄은. 스프라이트 2죠. 그러면 스프라이트 2에 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하면요. 이거예요. 콜리드 위스 충돌. 충돌이라는 겁니다. 뭔가 몰라도 여기에 다른 요소가 충돌되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폭탄에 뭔가 폭탄에 부딪히면 폭탄에 어떤 게 부딪히면 이런 부분이고요. 폭탄에 뭔가 부딪히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요게 스프라이트 2고요. 요거는 스프라이트 1이죠. 폭탄이 스프라이트 1이에요. 아, 요 블럭은 지금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뭐냐면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스프라이트 1에 폭탄 1이죠. 1이죠. 1이면 이거예요. 이거
엣지, 리치드. 이건 뭡니까? 엣지, 리치드. 어디에 부딪혔을 때예요? 벽면에 부딪혔을 때, 모서리, 어떤 벽면. 벽면에 부딪혔을 때인데요. 이 값을 우리는 원래는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찍어봐야 돼요. 테스트 해보고 만들어야 돼요. 저는 다 테스트 해봤었거든요. 왼쪽 벽이 한 부딪혀보게 해가 뭐 X좌표를 감소해가 왼쪽에 부딪혔을 때 이 값이 얼마, 오른쪽 벽 뭐 이렇게 했는데 아래쪽 벽 값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 엣지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if 해서 이 값이 얼마? 이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요. 스프라이트 1이 폭탄이잖아요. 폭탄이 여기 닿였다. 여기에 닿였다라는 겁니다. 스프라이트 1이 여기 닿였다. 요 아래쪽 여기요. 아래쪽 벽면에 닿였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에 닿였으면 y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가 0이니까 쭉쭉쭉쭉 해가 증가하겠죠. 0, 10, 20, 30, 40 해가 뭐 한 400 됐어요. 그러면 벽이 통과했으니까 다시 위로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1의 y 값을 뭘로 해줘야 됩니까? 스프라이트 1의 y 값. 이 값을 첨으로 되돌려줘야 되겠죠. 뭐 0이나 1 정도 할게요. 첨으로 되돌려 줄 거예요. 제일 위에부터 다시 나오게 하려고. 1.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볼게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폭탄 떨어지는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땐 조금 느리게 내려오다 빠르게 갔다 느리게 갔다 이 랜덤하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요 벽에 닿으니까 다시 좌표를 1로 돌리니까 위에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폭탄이 항상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스프라이트 지금까지는 y 값을 생각했는데요. 스프라이트 1의 x 값이죠. 스프라이트 1의 x 값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x 값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위에 거 복사해가 랜덤하게 바꿔야 돼요. 랜덤하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왼쪽에 뭐 좌표가 1부터 오른쪽은 400픽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보세요. 어디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랜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무작위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움직여 보면 되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잡는 거. 보세요. 이게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보세요. 이 쉽지가 않죠. 저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근데 요 값을 이제 좀 조절하시면 돼요. 요 화면을 좀 넓힐게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높이를 캔버스를 좀 한 60%, 60% 정도 하고 이걸 좀 내릴게요. 너무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조절해 보면 되죠. 네. 자, 이제 남았는 건 뭐죠? 두 물체가 부딪힌다. 그러면 이 폭탄과 이 폭탄 잡는 얘가 부딪히면 그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 관점 한번 볼게요. 주인공 스프라이트 2죠. 어떤 함수 충돌하면 뭔진 몰라도 얘가 충돌하면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충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밖에 없어요. 얘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충돌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옆에는 벽면 엣지가 되지만 충돌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는 이 뭡니까? 폭탄밖에 없죠. 폭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면 뭐 하면 돼요? 바이브레이트 하면 돼요. 진동, 사운드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1000 정도 넣을까? 500 갈게요. 500, 500. 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부딪혀보세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부딪히면 진동 옵니다. 저는 잡았어요. 한번. 한 번밖에 못 잡았어요.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런 게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는 거죠. 뭐 위에 이제 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뭐 1분 동안에 몇 번 잡느냐 아니면 3분 동안에 몇 번 잡느냐. 뭐 게임 요소는 우리가 이제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가미하면 돼요. 가미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걸 하신다면 기본적인 거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씩 덧붙이면 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정도면 웬만한 게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 갖춰놨으니까 하나씩 해결하면 돼. 부딪히면 점수를 얼마씩 올려가 점수를 출력하겠다. 그 다음에 배경이 너무 밋밋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캔버스 뒤에 배경 그림도 한번 넣어보겠다. 그러면 얘도 이게 똑같은 폭탄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좀 떨어지게 하고 싶다. 랜덤하게. 주인공도 좀 뭔가 랜덤하게 바꾸겠다. 폭탄 말고 다른 스프라이트도 와가 또 떨어지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코드 이게 다예요. 그렇게 복잡지가 않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뭐냐면요. 이 주인공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왼쪽을 눌렀을 때 1, 오른쪽을 눌렀을 때 2. 그러면 이 타이머에서 식별해야 되죠. 항상 게임 요소는 어디서 식별을 합니까? 다른 특정 이벤트가 아닌 대부분의 요소는 이 타이머에서. 그러면 1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라.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2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을 움직여요. 그죠? 주인공을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적군을 움직이는 거. 순서가 제가 이제
주인공을 움직였으니까 이제 적군을 움직이는 거는 여기에서 이거죠. 이거는 뭐예요? 폭탄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적군이죠. 뭐 적군을 움직이는 여기 떨어지는 속도를 너무 똑같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적군을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데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번째는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엣지죠. 아래쪽 벽면에 부딪혔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뭐 벽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지게 하려면 좌표를 처음으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이항이면 떨어질 때 똑같은 위치가 아닌 어디를 바꿔줍니까? 이 폭탄의 X좌표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폭탄이 이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서 주인공이 움직이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와 이 스프라이트가 만나면 이거 주인공 관점에서 보면 되죠. 물론 얘 관점에서도 코딩을 해도 돼요. 근데 주인공 관점에서 부딪히면 진동을 울리겠다.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점수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카운트가 0이죠. 그러면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변수에다가 기존 카운트 값에다가 뭡니까? 더하면 되죠. 한 번 잡을 때마다 10점씩 가미하겠다. 자, 그러면 요렇게가 여기 넣어주면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네이블에 찍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카운트 값을 찍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게임 끝내고 싶은데요. 게임 끝내고 싶은 거. 이거 계속 실행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천천히 해결하면 돼요. 게임을 끝내고 싶.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죠? 여기다 버튼 해가 하나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임시로. 뭐 하면 될까요? 여기다 3번 버튼인데 게임 종료. 게임 종료. 그리고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여기는 다시 시작. 게임 시작. 다시 시작. 이런 식으로. 게임 종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전에 타이머 이야기했잖아요. 클럭을 처음에 이네이블을 끄고 그럼 버튼 3과 4를 우리 만들어 넣었잖아요. 3을 클릭했을 때 4를 클릭했을 때 그러면 3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클락 이네이블 종료였잖아요. 여기에다가 펄스를 바꾸면 되겠죠. 펄스. 다시 시작은 이거를 true로 하면 되겠죠. 근데 다시 시작할 때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0점으로 다시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해줘야 될 작업이 많아요. 뭐냐면 스프라이트 1의 위치를 원래 초기화 위치, 그 다음에 폭탄의 위치도 뭐 초기화 위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그러면 게임 시작. 동작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 번 잡았고, 두 번 잡았고, 그 다음에 게임 종료. 멈췄죠? 30점이에요. 30점. 그다음 게임 시작.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 점수가 갱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이것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더 복사해 줘야 되죠. 요거.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블럭이 좀 많죠? 많으면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여기 보면요. 마우스 오른쪽 딱 눌러가 다운로드 블럭 에즈 이미지 하면요. 제가 작성했는 블럭을 이렇게 이제 내려받았어요. 폴더 열어볼게요. 여기 있죠. 블럭 1 하면서 이거를 쭉 끌어다가 채팅창에 올려놓으면요. 혹시라도 코드 놓치신 선생님들 아니면 이 그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 이 블럭 조립하거나 이럴 때 좀 느리신 분들을 요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차근차근 해보셔도 돼요. 여기 이제 중수업의 특징이죠. 이렇게 뭔가 어떤 했던 결과를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 채팅창에 올려놨는 블럭 있죠.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소스를 공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APK와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AIA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AIX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요 APK는 뭐냐면요. 실행 파일입니다. 이게 앱에서 실행 파일. 요거는 소스 파일입니다. 요거는요.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앱 만들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좀 앱 소스 좀 줘봐 하니까 이걸 줘요. 그러면 이거는 실행 파일이지 소스 파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짰는지 이 블록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물론 압축 파일 형태로 돼 있는데 열면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돼요? 배열이 막 섞여 버리죠. 그죠? 역배열화 해가지고 코드를 알아볼 수 있게끔 막 섞어놔요. 섞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러면 이걸로 실행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니까 나한테 잘 돌아가니까 딴 사람 주면 소스까지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 실행 파일이에요.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주면 됩니까? 메일로 전달해도 되고 뭐 카페나 게시판 같은 데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나 그죠? 뭐 샌드박스나 뭐 나스 같은 데 올려가 그냥 받으면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식적인 앱이 아니죠. 정식적인 앱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걸 묻습니까?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허용 그 부분을 체크해줘야 이걸 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 AIA 파일이 소스예요.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저 궁금해요. 저 앱 좀 잘 만든 것 같은데 좀 배우고 싶은데 저 소스 좀 보내주실래요? 그러면 대부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보내줘야 돼. 이 AIA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누르고
이거죠. 그 익스포트예요. 익스포트. 이렇게 이걸 누르고요. 하면 요 아래쪽에 요 파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ex0715_2.ai 요거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받으신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내 쪽에 올리려면 뭐 하면 됩니까? 내보낼 때는 익스포트지만 가져올 때는 임포트입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다운받고 난 뒤에 내 컴퓨터에 갖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있는 경로 AIA 파일 있죠. 요거를 찍고 열기 하면 이 소스 코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보이고요. 요런 디자인하고 이 소스 파일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외부 라이브러리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여기서 블루투스를 다루고 싶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저 커넥티비티에 가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거 블루투스 4.0 BLE는 이거 못 다루거든요. 요즘에 4.0 이상 많이 쓰잖아요. BLE 다루고 싶으면 이걸 이용해서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거 없으니까 안 되네, 못 쓰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앱인벤트에서 보통 안 되는 기능도 저는 많이 되게 하거든요. 여기서 안 되는 기능들 많으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죠. 금방 설명한 이거. 누군가가 만들어놨는 AIX를 가져오면 돼요. 뭐 다른 개발자라든지 뭐 앱인벤트에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를 누군가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4.0을 가져올라 하면요. 어떤 그 기트허브라든지 프라비다 앱 같은 데 가면요.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쓰지 않는 그런 앱인벤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에서 되는 그런 기능들 굉장히 많이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샘플로 제가 한번 보면요. 우리 그 헬프에 가면 익스텐션 걔가 요거는 구글에서 그 제공 MIT 공대에서 제공해주는 요런 것들 있죠. 블루투스 4.0 BLE를 사용할 수 있는 ARX 파일을 여기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룩 익스텐션 뭐 여러 가지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런 것들을 프라비다 앱이나 기터브 같은 데 가면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웬만한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우리 이거 한번 받아볼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내려받으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내려받았어요. 뭐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하고 싶으면요.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익스텐션 가서 임포트 익스텐션 해서 아까 그 받았는 경로 edu, MIT, 에비멘트, BLE 걔가 요 AIX죠 확장자 요거를 추가해요.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럼 여기 새로운 컴포넌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컴포넌트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 붙이면 이제 블루투스 4.0을 다룰 수 있어요. BLE.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뭐하고 연동할 때 이런 AIX를 많이 사용해요. 뭐 마이크로비트와 에비멘트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마이크로비트용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을 익스텐션 하면 돼요. 뭐 레고 블록이라든지 마인드스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익스텐션 해가지고요. 뭐 기본적인 건 제공하겠지만 제공하지 않는 특수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AIX로 이렇게 제공됩니다. 굉장히 제가 그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학생들 우리 학생들 이제 전국 대회에 내 보내면서 이런 것들 많이 찾아봤거든요. 많이 찾다 보니까 보통은 앱인멘트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아, 그렇다고 시간은 짧은데 안드로이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니 시간은 너무 짧고 학생들이
그 앱 이벤트를 익혔는데 뭐 익힌 상태에서 뭔가 좀 플러스 알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찾기 시작했죠. 찾아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적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앱 이벤트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비교하면 안드로이드는 다 되는데 앱 이벤트에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웬만큼 찾아보시면 있어요. 웬만큼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 거를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AIX 파일을 임포트 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든, 그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앱 이벤트도 자꾸 업데이트 돼요. 없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초창기에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없는 카테고리들이, 특히 이거 맵 이런 건 없었어요. 맵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전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요. 중간에 어떤 센스들도 많이 추가됐어요. 초창기에 없던 것들이 지금 많이 추가된 것들 꽤 있거든요. 뭐 요 있네요. 요것도 없었어요. 그죠? 요런 거 없었고요. 그 페도메타 이것도 없었고, 초창기에 없었던 것들 이거 있네요. 마그네틱 뭐 이런 것들도 없었는데 자꾸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책에는 또 없죠. 그래가 이제 이 블럭을 끌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제 공부해보고 이렇게 사용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앱 만들기 레벨 1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레벨 2는 제가 그 뭐 일정을 또 저희 다른 직원들하고도 한번 상의해보고 뭐 조율을 해보고 해서, 레벨 2는 그 원에서는 너무 많은 걸 다루면 복잡잖아요. 작지만 정확한 기능을 좀 익혔으면 하는 취지에서 레벨 1을 준비했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기능성 위주로 해서 이제 앱 만들기를 한번 기획을 해서 요것도 이제 저희 카페에 선착순 해서 한 20분, 2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중수업을 해봤는데요. 한 30명 넘으니까 부하가 많이 걸려요. 이게 끊기는 것도 뭐 간혹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 뭐 채팅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 또 중 특성을 내수하고 뭐 100명, 200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착순 인원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레벨 2로 이제 그 좋은 어떤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